자, 합시다. 입자 운동. 입자가 움직인대. 알았지? 자, 그래서 볼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물, 공기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입자들이 봅시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가만히 정지 있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이러한 입자 운동은 증발과 확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입자는 스스로 움직여요. 알지? 그래서 증발이나 확산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뒤에 계속 봅시다. 뒤에 계속 나오니까. 입자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거 온도. 자, 이거 온도.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증가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더 뜨거워? 일반적으로 기체에서 가장 뜨겁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체일 때 입자 운동이 가장 작고, 액체일 때, 그 다음 기체일 때가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다. 자, 그 다음에 입자의 질량. 등치가 크면 움직이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래서 입자 질량이 작을수록 입자 운동이 커진다. 됐지? 자, 증발 봐보자. 증발. 거름종이에 향수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거름종이에 묻은 향수의 흔적이 점점 사라진다. 이것은 액체 상태의 향수 표면에 있는 향수 입자가 기체가 되어서 공기 중에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걸 증발이라고 한다. 자, 봐보자. 증발. 자, 증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온도가 낮아도 나타나는 게 특성이야. 알았지? 온도가 높든 낮든 무조건 나타나. 예를 들어보자. 겨울에 컵에다 물을 채워. 알았지? 춥지? 겨울이니까 춥지. 춥지? 춥지. 그래가지고 물을 채웠어. 물을 채우면 수분이 어떻게 될까? 증발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증발이 일어난다. 이게 특성이야, 증발에. 됐지?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요. 자, 왼쪽 봐보자. 증발과 끓음의 차이. 공통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고, 차이점.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증발은 액체의 표면에서 나타나고, 여기서 나타나. 여기서 증발이 나타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끓음은 이제 액체 중간에서도 나타나. 물을 끓이면은, 라면 끓여봤어? 라면 끓여보면은 기포가 여기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도 막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액체 중간에서도 끓음이 나타나. (131쪽) 가보자. 자, 손소독제 증발 관찰하기. 지금 보니까 손소독제가 0.3g 있다가 증발해가지고 0.1g 됐지? 그래서 가만히 그냥 스스로 사라진다.
자, 생활 속 증발예. 자, 염전에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고 껍질을 벗긴 감의 물을 증발시켜서 곶감을 만든다. 이거 하나 해놓자. 냉장고에 사과 있지, 사과 깎아두면은, 냉장고에 사과를 깎아두면 사과의 수분이 어떻게 돼? 그대로 있어? 아니면 사라져? 사라지지. 나중에 그래서 푸석푸석 해가지고 먹기 어렵지. 이것도 적어놓자. 책에 안 나왔지? 냉장고에 껍질을 벗긴 사과를 넣으면 수분이 사라져. 사과의 수분이 사라진다. 자, 계속 봐봅시다. 껍질을 벗긴 감의 물을 증발시켜서 곶감을 만든다. 젖은 빨리를 널어두면은 물이 증발하여 빨리가 마른다. 고추나 오징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물을 증발시켜 놓는다. 비온 뒤 생긴 물웅덩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증발하여 마른다. 됐지?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액체의 증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온도, 습도, 바람, 표면적. 자, 그 동그라미 쳐놔. 그럼 쳐놓고 잠깐만 쉬고 있어봐.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 알았지? 그 다음에 습도. 비 올 때 증발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지? 그래서 옷에서도 막 냄새 났잖아. 습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안 돼.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잘 불면 우리 드라이로 바람 만들지. 그러면 증발이 어떻게 돼? 증발이 잘 돼. 그 다음에 표면적. 저 병 있지? 콜라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두면 증발이 잘 될까 안 될까? 증발이 안 되지. 얘는 증발이 안 돼. 콜라병에 있는 콜라를 쏟아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증발이 어때? 증발이 잘 되지? 이렇게 콜라가 쏟아지면 면적이 넓어지잖아. 이걸 표면적이라 불러. 알았지? 그래서 표면적이 높아지면은 증발이 잘 돼. 여기가 표면적이 넓은 거야. 표면적이 자, 됐고요. 넘겨볼게요. 확산. 자, 방 안에 향수병을 뚜껑을 열어두면은 잠시 후 방 전체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것은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산이라고 한다. 자, 확산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체나 액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기가 없는 진공에서도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확산은 스스로 퍼져 나가는 현상이야. 진공에서
이제 뭐 라면 냄새나 이런 게 스스로 퍼져나가거든. 근데 스스로 퍼져나갔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입자가 에너지가 없어도 퍼져나가. 진공에서. 그러니까 원래 입자 운동하려면 에너지 필요하잖아. 근데 이 확산은 진공에서의 확산은 에너지 없어도 돼. 그럼 친구야, 입자가 에너지가 없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우리는 에너지 없으면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알았지? 적어줘. 자, 그래서 생활 속 확산에 의해 울창한 습기를 걸으면 피톤치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피톤치드 냄새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부엌이나 급식실 근처에서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음식 냄새를 가진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서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거다. 마약 탐지견이 냄새를 맡아서 마약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마약이 스스로 퍼져서 나가니까. 알았지? 전기 모기향을 피우면 모기를 쫓을 수 있는 것은 모기향이 들어있는 살충 성분이 스스로 퍼져나가서 모기가 그걸 피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활 속 액체의 확산. 뜨거운 물에 차 티백을 넣고 흔들지 않아도 차가 우러나온다. 설탕 덩어리를 물에 넣고 저어주지 않아도 설탕 덩어리가 물에 녹으면 설탕 입자와 물 입자가 고르게 퍼져나간다. 됐지?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입자가 스스로 퍼져나가서 물 전체에, 알았지? 잉크 입자가 퍼져나가니까 지금 보면 종이가 다 푸르게 바뀌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체도 확산하고 액체도 확산하고 잉크 입자 고체도 다 확산한다. 잉크는 액체구나. 설탕 입자도 확산한다. 알았지? 오케이. 자,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는 조건 온도. 자, 온도가 높으면 확산이 잘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당연히 액체, 고체, 기체 중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확산은 어디서 잘 되냐? 기체에서 잘 돼. 자, 그 다음에 입자 질량. 입자 질량이 크면은 확산이 잘 안 돼. 무거우니까. 자, 그 다음에 매질의 종류. 자, 매질의 종류. 라면을 예를 들어서 통 안에 가두면은 확산이 잘 안 되겠잖아. 그지? 통이라고 하는 그 고체 덩어리에 가두면.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입자가 좀 더 쬐끈해지지? 진공은 입자가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매질의 종류가 바뀌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확산이 더 잘 돼. 됐지요? 넘어가 봅시다. 하기 전에 오른쪽 잠깐만. 133쪽 염화수소 암모니아 확산. 거기 별표 초정. 염화수소랑 염화수소 이거를 화학기호로 HCl이라 쓰거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NH3라고 써. 외워놔? 알았지? 자, 그래서 얘들을 확산하면은 여기서
흰 연기가 만들어져. 알았지?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얘를 염화 암모늄이라고 읽어.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봐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염화수소가 이동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모니아가 이동했거든. 염화수소가 이렇게 이동했고 암모니아가 이렇게 이동했어. 그래서 확산 속도가 지금 HCl이랑 NH3 중에서 HCl이 더 커. 그러면은 이건 뭘 말하냐? 입자 크기가 HCl이 더 작아. 머리 쓰노? 거꾸로 해놨다. 그지? 말이 안 되네. 미안하다. 말이 안 돼. 여기가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책에 나와 있어요. 이게 넘었어. 확산 속도가 암모니아 더 빨라. 어쩐지 좀 이상했어. 정리 잘해줘요. 큰일 났다. 너밖에 없어가지고 수업밖에 못 나가. 지도 조금만 나가자. 왜냐면 너 짝꿍 오늘 안 왔는데 영상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쉬는 시간 좀 더 줄게. 지운당? (5분) 쉬었다 할까? (10분만) 쉬었다 하자. 응. 좀만 쉬자. 간식 먹고 그래.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면은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다른 특징. 자, 고체, 플라스틱이나 얼음과 같이 고체는 흐르는 성질이 없고 단단하며 닿는 용기에 관계없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더라. 액체는 물 주스와 같이 흐르는 성질이 있고 닿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더라. 알았지? 하지만 부피는 변화가 없더라. 기체, 공기 수증기와 같은 자 기체에 담는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풍선이야. 모양이 달라지고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고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운동해 버리니까 어디다 가둬두기 어려워. 풍선 같은 걸 만들지 않는 이상. 자,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모형과 특징.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특징이 다른 까닭.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 사이의 상대적 거리, 입자 배열의 불규칙, 입자 운동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자, 이제 입자 모형이 이렇게 있고 입자 사이 입자 사이 거리. 입자 사이 거리를 보면 고체는 가깝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가깝다. 비교적 가깝다. 기체는 멀다. 단 예외가 있어. 예외. 누구냐면 물 떠올리면 안 돼. 그렇지, 물을 떠올리면 안 돼요. 자, 우선 입자 사이 거리를 보면은 물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얼음, 그 다음에 수증기야. 그래서 물을 떠올리면 안 돼. 별표 쳐서 이거 외워놔.
자, 다 적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입자 배열의 불규칙 정도. 얘는 규칙적, 얘는 불규칙적, 얘는 매우 불규칙, 매우 불규칙. 자, 입자사의 운동성. 여기는 제자리에서만 진동. 제자리에서 진동. 얘는 비교적 자유롭게. 여기는 매우 자유롭다. 책에 나왔으니까 이거 쓰지 마. 알았지? 오른쪽 가보자. 액체, 기체의 특징. 자, 주사기에 같은 부피의 주스와 공기를 넣어서 주사기 끝을 고무막이로 막은 뒤 피스톤을 눌렀을 때 주스는 압축이 안 되지만 공기는 쉽게 압축된다. 알았지? 그래서 압축성을 따져보니까 압축성. 액체, 고체는 압축이 잘 안 돼. 압축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기체는 압축이 잘 된다. 적어주세요. 넘겨도 되지 않을까? 넘깁시다. 다 적었으면 넘겨주세요. 자, 물질의 상태 변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물질은 어느 한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 변한다. 이와 같이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한다. 상태 변화의 원인, 온도, 압력인데 우리는 온도만 배울 거야. 압력은 너무 어려워서 상태 변화 이제 봅시다. 여기 봐봅시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는 융해라 불러. 융해.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고체가 되는 걸 우리는 응고라 불러. 알았지?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우리는 기화라고 부르고, 기체화라고 부르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액체화, 액화라 불러.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우리는 승화라 부르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걸 우리는 또 승화라 불러. 알았지? 요거 간단히 적어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밑줄만 그어주자. 자, 저기 융해와 응고 동그라미 쳐줘. 융해와 응고,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걸 찾아 있지? 색깔 돼 있잖아, 그지? 융해라고 하고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걸 응고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와 액화 밑에 동그라미 쳐줘.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걸 기와,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액화란다. 오른쪽으로 승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걸 승화라고 한다. 그리고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로 가는 것도 승화라고 한다. 자, 융의 응고랑 기와 액화는 쉬운데 승화가 어려워. 자, 왼쪽에 보면은 기체, 액체, 고체. 기체, 액체, 고체. 요거 보이지? 보이지. 자,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걸 우리가 기화라고 부르고, 기체가 액체로 가는 걸 우리가 액화라고 부르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가 융해라고 부르고, 액체가 고체로 가는 걸 우리가 응고라고 부르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우리가 승화라 부르고 기체가 고체로 가는 걸 승화라 부른다. 됐지용. 됐구용.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뭐 빨리 마르는 거 이런 거 할 줄 알지? 빨리 마르면 액체가 기체된 거지. 그러면은 기화지. 그렇지? 그런 거 쉬워. 자, 이제 137쪽으로 하자. 이 승화가 제일 어렵다. 냉동실에 넣어둔 얼음이 점점 작아진대. 냉동실에 넣어둔 얼음이 작아지면 얼음이 뭐가 되는 거야? 물로 바로 만들어지지 않고 바로 수증기가 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승화야.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어있던 명태가 마른 거는 명태가 마른다. 명태가 마른다. 이 말은 얼음이 바로 수증기 됐다는 이야기야. 알았지? 겨울철 그늘에 있던 눈사람 크기가 작아지는 것도 똑같아. 아이스크림 포장에 사용된 드라이 아이스. 자, 드라이 아이스가 뭐로 바뀌냐면 CO2,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이산화탄소. 적어줘. 얘는 고체, 얘는 기체. 그 다음에 이제 나뭇잎에 서리가 생긴다. 자, 나뭇잎에 서리가 생기는 건 나뭇잎에 물방울도 없는데 서리 생기는 거니까 수증기가 얼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알았지? 주변 수증기가 얼음으로 바뀌면서 그 나뭇잎에, 알았지? 바로 얼음 형태로 달라붙는 거야. 냉동실 벽면에 성에가 생긴대. 그러면 냉동실 벽면에 누가 물을 찌끌지도 않았는데 수증기가 벽면에 붙는 거야. 이렇게 익 붙어. 그리고 바로 얼음 되는 거야. 얼음. 알았지? 자, 겨울철 유리창에 성에가 생긴다. 자, 유리창이 딱 있는데 수증기가 막 돌다가 수증기가 딱 달라붙었어. 수증기가 딱 달라붙으면 수증기가 뭐로 바뀌냐? 얼음으로 바뀌네. 겨울철 높은 산에 수증기가 나무나 풀에 자 붙어 상고대가 생긴다. 자, 됐고 양초 연소 가보자. 양초 연소. 양초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이제 불이 생기면은 여기서 이제 불에서는 연소가 일어나. 양초 연소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이제 촌농이 만들어져. 촌농. 근데 촌농하고 초랑 똑같은 물질이야. 알았지? 같은 물질이야. 차이점 뭐냐? 이거 액체고 얘는 뭐냐면 얘는 고체고. 알았지? 그러면 촌농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초가 녹아서 촌농된 거거든. 촌농 됐어. 초고체가 녹아서 촌농 액체가 됐어. 알았지? 자, 계속 봐봅시다. 137쪽. 자, 금속캔의 재활용. 철캔이나 알루미늄캔을 녹여가지고, 알았지? 금속으로 만든다. 자, 뭐 동결건조 표표천 오차. 식품 후 온도를 급격히 낮춰 얼린 다음에 압력을 낮춰 식품에 포함된 얼음을 수증기로 승화시켜서 식품을 건조한다. 여기 봐보자. 이제 내가 뭐 물고기를 먹을 건데 물고기를 세게 얼리잖아. 그러면 물고기 안에 있던 수분이 물고기 위로 올라와. 알겠지? 그래서 물고기가 딱 얼어있어. 근데 얘를 압력을 낮추면 얘가 수증기가 되기 쉬워져. 압력을 낮추면. 그래서 얘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면
물고기의 수분이 밖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 수분이 급격히 감소한다.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과일 같은 거 있지. 오래 놔두면은 푸석푸석해지지. 그게 동결 건조랑 똑같은 원리야. 알았지? 자, 봐보자. 액화 천연가스 봐보자. 오른쪽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부피가 커서 운반 저장이 어려워. 그래서 고체를 얼려. 천연가스의 온도를 낮추어서 그럼 얘가 액체가 돼버려. 알았지?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에 비해서 부피가 매우 작아져서 저장이 용이하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 영상 찍혀야 됐지.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과 성질,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구성 입자랑 종류랑 개수랑 크기 등은 변하지 않는다. 예, 봐보자. 밀폐된 공간에서 얼음 100g 있어. 이걸 녹여. 그래서 물이 됐어. 물 몇 g 되게? 물 몇 g 될 것 같아? 얼음 100g 녹여. 물 몇 g? 물 100g이야. 알았지? 그래서 입자수 안 바뀌고, 오케이? 얼음하고 물하고 어차피 H2O 똑같지? 그래서 성질도 안 바뀌고, 알았지? 자, 그게 책 내용이야.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부피 변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부피가 달라져. 표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부피가 기체가 제일 크지? 근데 아까 물이 예외라 했지. 물은 얼음일 때가 부피가 큰 편이야. 그래서 물일 때가 얼음, 수증기 이렇게 됐을 때 물일 때가 부피가 제일 작아. 알았지? 됐고 뭐 기와 액화는 자, 기화와 액화 봐보자. 기화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물은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지금 상태 변화에서 물은 제외야. 여기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부피 변화에서 물을 생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얘만 예외적으로 이러니까. 괜찮아. 고마워. 아이고. 알았지? 물 생각하면 다 틀려. 물이 아니야. 물이 아니고 요걸 말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기화를 한번 봐보자. 자, 기화. 아세톤 액화. 그 다음에 기화. 아세톤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가는 거잖아.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됐다? 부피가 감소한다.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부피가 증가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37쪽 보니까 승화가 급격히 일어나. 139쪽 미안하다. 139쪽.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지니까 지금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 쪽 코딱지만 한데 이산화탄소 기체는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지. 그렇지. 자, 자,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 아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 별표 쳐줘 그거. 자, 변하는 것.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배열이 변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니까 부피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 개수. 지금 보니까 질량 같은 거, 그지? 개수 같은 거 이런 거 변하지 않는다. 자, 숙제로는 141, 142,
140, 141, 142. 그 다음에 상중점은 안 알려줄게. 상중점은 너가 하기엔 너무 어렵고 146, 147, 148까지 3장 몇 분이야? 시계 한번 봐줘. 12시 13분. 13분이야? 우리 몇 분에 끝나지? 40분에 끝나지. 그래서 우리 10분만 쉬었다 자. 숙제 잘 해와. 숙제 잘 해오지? 10분만 쉬었다 자 우리.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자, 물체의 온도나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열 에너지라고 한다. 열 에너지 이동.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때 열 에너지를 얻는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고 열 에너지를 잃은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더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00도씨 물이 있어. 100도씨 물이 있고 0도씨 물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얘는 조금 있다가 온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맞아. 낮아지겠지. 얘는 조금 있다가 온도가 높아요.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온도가 하강할 거고 얘는 온도가 상승할 거다. 알았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고체를 가열할 때 온도 변화. 고체를 가열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고체가 녹는 동안에는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고체가 모두 녹아서 액체로 된 후 계속 가열하면 액체의 온도는 다시 높아진다. 자, 고체가 녹을 때 입자 배열의 변화. 고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던 입자들이 흐트러지면서 액체로 변한다. 고체가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 흡수한 열 에너지가 물질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입자 배열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로 와보자. 자,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는데 고체의 에너지를 100이라고 가정하자. 100. 액체의 에너지를 1000이라고 가정하고 기체의 에너지를 5000이라고 할게. 알았지? 자, 그래서 고체 현재 에너지 100인 얘가 있어. 알았지? 그래서 쭉 가열해가지고 에너지가 1000이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뭐로 바뀌어 있냐면 액체로 바뀌어 있어. 물질이 에너지를 얻으면은 물질이 상태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에너지 5000이 되면 그러면 얘가 저기 기체로 바뀌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상태 변화 구간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1000이 되기 전에 있잖아. 1000이 되기 전에 800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1000 사이 구간.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 4000부터 예를 들어서 5000 구간이 있어. 이렇게 구간이 존재해. 구간. 오케이.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가열을 해서 100에서 800까지는 온도가 상승하는데
800에서 1000까지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어. 자, 예를 들어서 고체가 여기 고체 에너지가 800이고, 알았지? 근데 얘가 에너지 1000에 도달하면 에너지 1000에 도달하면은 다 액체가 돼. 그럼 하나 더 50이네. 그러면 에너지 50을 받으면은 850을 받으면 여기가 고체 3개에 액체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이걸 상태 변화 구간이라고 불러. 알았지?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바뀌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그럼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가 필요해. 오케이. 상태 변화 시 에너지가 필요해. 이거를 상태 변화 에너지라고 불러. 상태 변화 에너지라고 불러. 자, 특징이 있는데 물을 예로 들어줄게. 물이 얼음을 계속 끓여가지고 이 상태일 때는 얼음인데, 여기서는 얼음하고 물이 섞여 있어. 우리 얼음 녹일 때 보면 얼음하고 물하고 섞여 있지. 이때는 온도가 안 변해. 이때가 0도인데 이때도 0도시야. 그래서 순수하게 물만 있어. 이때도 0도시야. 바뀐 게 있어, 없어 지금? 없어.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 온도 변화가 없어. 상태가 변할 때 그때는 온도 변화가 없어. 됐지? 오케이.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책으로 가보자. 고체를 가열할 때 온도 변화. 고체를 가열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온도가 높아져. 그러다가 고체가 녹는 동안에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나. 자, 고체가 녹는 동안 동그라미 쳐봐봐. 고체가 녹는 동안이면 혹시 고체가 녹는 동안이면은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이해갔지? 자, 그래서 그런 동안에는 온도가 유지가 된다. 알았죠? 자, 고체가 녹을 때 입자 배열 변화. 고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규칙적으로 배열하던 규칙적으로 배열하던 애들이 하나씩 액체로 바뀌어. 불규칙적으로 바뀌어. 이해갔지? 자, 그 다음에 고체가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여기 흡수된 에너지가 상태가 바뀌는 거에 쓰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 결론. 물질의 상태도 에너지를 의미한다. 됐지? 자, 그러면 액체를 가열할 때 봐보자. 액체를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 액체를 가열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도가 높아지다가 액체가 끓는 동안에는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액체가 모두 끓어서 기체로 된 후 계속 가열하면 기체 온도가 다시 높아진다. 그래서 액체가 끓을 때 입자 배열 변화. 액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서 이제
기체로 바뀐다. 그래서 액체가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요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액체가 이제 하나씩 기체씩 바뀌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야. 똑같은 원리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열 에너지의 흡수와 입자 배열 변화, 물질이 열을 에너지를 흡수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진다. 또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유흥의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와 같은 현상이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봐보자. 자, 온도에 따라서 자, 가열할 거야. 가열 시간. 요거 간단히 안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온도 가열하면 요렇게다가 쭉 내려와. 이 구간은 처음에 고체로 시작해. 알았지? 그러면 여기는 고체랑 누가 있어? 액체랑 있겠다. 그 다음에 또 가열하면 또 올라가. 여기는 액체만 있어. 그럼 또 상태 변화 구간이 나타나. 알았지? 여기는 액체랑 기체랑 있고 또 올라가. 이제 기체만 있어. 알았지용? 자, 오늘 그러면 155쪽까지만 여기까지 합시다. 몇 분이야? 30분 넘었지? 30분 넘어. 몇 분이야? 32분이요.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 내준 거 하고